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추위가 주춤하며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2월의 마지막 금요일 날씨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다음 주까지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기온도 평년 수준을 웃돌며 야외 활동하실 때는 옷차림에만 신경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약해지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31일 해넘이 계획하신 분들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 소식이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 5에서 10mm의 비가 가끔 지나겠고요.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특히 비와 눈이 쌓이고 얼면서 빙판길이 되거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월 1일 새해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해맞이가 가능하겠고요. 다음 주까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꿀벌의 집단 폐사가 전국적으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겨울잠을 자야 할 벌이 감쪽같이 사라지는가 하면 벌통 안에는 죽은 벌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폐사 원인 규명도 시급하지만 꿀벌은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와 달리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양봉 농가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벌통 500여 개가 있는 포항시 장기면의 한 양봉 농가입니다. 보온 덮개를 열고 벌통 안을 확인해봤습니다. 움직이는 벌은 몇 마리 없고 벌통 주변에는 죽은 꿀벌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벌통 안에서 당분을 섭취하면서 추운 겨울을 나야 할 벌들이 집단 폐사한 겁니다. 이때쯤에 벌이가 요 소복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인데 지금 현재 벌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막. 겨울철의 경우 벌통 하나당 5, 6천 마리의 벌이 살아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벌통 안에는 살아있는 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포항시 장기면의 경우 17개 양봉 농가가 관리하는 벌통 2,200개 가운데 8, 90%가 피해를 입었고 도내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살아남은 벌도 상태가 좋지 않아 새로 벌을 사서 입식해야 하지만 몇 년 동안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바람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소나 뭐 돼지나 가금류나 이런 거는 뭐 그 어떤 지원을 또 해줬는데 이 양봉인들은 무슨 뭐 아무런 뭐 대책도 없이. 더 답답한 건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꿀벌 집단 폐사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응애와 꿀벌 진드기, 이상 고온 현상 등이 원인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어떤 병명으로 어떻게 해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꿀벌은 꿀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수분 이동, 화분 매개 등의 역할을 해 농작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관할 지자체들도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새해에는 입식하는 농가 위주로 예산 및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꿀벌 폐사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 생태계와 양봉 농가를 지키기 위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포항권역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합동 감독을 실시해 38곳에서 1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로봇 방호책 임의 해제, 개구부 추락 방지 미조치, 산재 미보고 등입니다. 노동청은 이 가운데 54건은 형사 입건한 뒤 사법 조치했으며 80건에 대해서는 2억 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올 한 해 경북 동해안 주요 이슈를 되돌아보는 송년기획. 오늘은 경북 동해안 어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안겨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여름 국민적, 국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어이 방류를 시작했고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벌어지진 않았지만
우려가 현실에서 어느 정도는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기 전인 올 초부터 국민적인 불안은 증폭됐습니다. 어민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동해안 일대는 전부 다 수산 자원이 전부 다 거의 고갈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또 일본에서는 오염수 저걸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참 어민들은 상당히 이중고를 겪어야 되고. 과학계에서도 일본의 방류가 심층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는 장기적인 방사능 배출에 따른 해저 국부적인 농축과 생물학적 농축을 감안한 푸드체인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한 보수성을 고려하여 심층 분석되어야 합니다. 정부나 경상북도의 소극적인 대응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자체도뿐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실감을 못 느끼는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어민의 한사물을 보선 애타고 좀 안타깝지만은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는 방류 직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서 나타났습니다. 포항 구룡포와 영덕 강구 등 경북 동해안 8개 수협의 올 들어 위판 금액은 2,595억 원, 지난해보다 11% 줄었습니다. 위판량이 소폭 증가한 상황을 감안하면 소비 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본의 방류 중단을 요구하지 않은 채 줄곧 방사능 검사 강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만을 대책으로 내놓고 오염수 방류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삼중수소 분석 횟수를 줄이고 중국 수출이 중단된 가리비를 한국에 더 많이 수출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계와 환경단체는 오염수 방류는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며 그 사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며 철저한 감시와 함께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30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30년도 적은 기간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100년 이상 또 방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오염을 멈추는 게 방류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역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뉴스와 환경 분야 뉴스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 여전히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특별 지원금 회수에 반발해 제기했던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 원의 회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영덕군은 신규 원전 건설을 신청한 대가로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380억 원을 받았지만 정부의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지난 2021년 이자를 포함해 409억 원을 회수해 가자 영덕군이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새로운 당을 창당하기로 하면서 보수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쇄신의 바람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휘몰아칠 것으로 보여 지역 정가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에 이어 10명의 비대위원 선정까지 마무리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마쳤습니다.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한 대비라지만 대구 경북 정치권에는 태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물갈이 폭이 예년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보수정당 의원 일색인 대구 경북에선 보수정당의 물갈이 폭이 2020년에는 64%, 2016년엔 52%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엔 90%에 가까울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대구 경북 지역은 반 이상의 의원분들이 새롭게 들어오고 반 이상의 분들은 나간다. 물갈이 폭이 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마나 물갈이 폭이 클 것이냐,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도 지역 정가에 큰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창당 선언 직후엔
이른바 천하용인이라 불리는 의원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도당의 1000명 이상의 어떤 책임 당원이 5개의 지구당이 합쳐져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어떤 기초 작업에서부터 앞으로 신당 창당하는데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이나 예비 후보자들이 대거 이준석 신당으로 몰린다면 판도가 확 뒤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표 보수정당은 혁신을 외치고 있고 새로운 보수정당까지 등장을 예고하면서 칼바람이 예상되는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가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사업 시행대학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중앙아시아를 특화 지역으로 한 청년무역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사업은 2007년부터 산자부가 주관해 무역 실무와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 맞춤형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 내수기업 등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그러나 국회 본회의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아 결국 연내 국회 통과는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서건 기자입니다. 대구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올해엔 불가능해졌습니다. 올해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어제로 특별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는 42건의 안건을 상정했지만 여기에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없었습니다. 법안이 법사위까지 올라오는 데만 해도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레일이 2개인 복선의 고속철도 건설을 원했지만 11조 원이 넘는 돈이 들 것으로 보여 정부가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부터 여러 번의 회의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특별법은 지난 21일 의원들의 설득으로 겨우 통과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하지만 일반 철도로 짓기로 했고 단선 복선 여부는 사업을 시행할 때 정하기로 하면서 복선을 대비한 땅 매입 여지를 뒀습니다. 단선해놓고 복선 하려면 또 땅 매입비라든지 뭐는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단선을 해보고 이거 수요가 너무 많다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라도 빨리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마련해가지고라도.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는 무산됐지만 내년에는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 첫 국회 본회의는 1월 9일에 열릴 예정인데 본회의에 앞서 먼저 거쳐야 할 법사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월드 주식회사 2천만 원, 경주시 보덕동 보문 민속식당 200만 원, 포항시 새천년회 100만 원, 영덕군 풍년농약사 100만 원, 영덕군 영덕농약 종묘사 100만 원, 영덕군 영덕읍 주민자치위원회 100만 원, 영덕군 영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0만 원, 영덕군 강구면 대성세일마트 정순남님 50만 원, 경주시 문무대왕면 한수원 도담 어린이집 35만 1,900원, 울진군 후포면 드림광고 김정재님 30만 원, 영덕군 주식회사 신화전기 30만 원, 영덕군 영덕읍 축협부녀회 30만 원, 영덕군 창수면 창수 1리마을회 30만 원, 경주시 서면 박용수님 20만 원, 영덕군 지품면 용덕 1리마을회 20만 원, 영덕군 감사한 캘리그라피 2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이용우님 20만 원, 영덕군 영덕읍 화계 1리마을회 20만 원,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안상태님 강성현님 20만 원, 영덕군 달산면 옥산학구 경로회 20만 원, 영덕군 창수면 창수 1, 2마을회 20만 원, 영덕군 남정면
자연보호협의회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성내 오리 청년회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성내 1, 2장 신현용님 10만 원, 영덕군 지품면 용덕 1위 경로회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에코프로는 어제 포항시청을 방문해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 3억 8,4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에코프로는 기부를 희망한 6개 가족사 임직원들의 월급여 1%로 조성된 기부금에다 연말 나눔 성금 3억 원을 보탰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포항 후원회도 올해 1억 5천만 원을 모아 27일 백인의 그린리더 클럽 달성 기념식을 갖고 취약계층 어린이 후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해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도시대기 측정망을 통해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올해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으로 앞선 3년간 평균치보다 16% 상승했고 초미세먼지도 17에서 18 마이크로그램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 발령도 지난해 7회에서 올해는 33회로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산림청은 국내 목재 이용 활성화 정도를 측정한 올해 목재 문화지수는 62.2점으로 지난해보다 0.2점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재 문화지수가 높은 지역은 강원도가 80.3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북도는 70점으로 평균 69.6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목재 문화지수는 지역의 목재 생산에서 목조 건축, 목재 문화체험 등 목재 이용 정도와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환경부는 올 한 해 부상이나 조난당한 야생동물 2만여 마리를 구조했고 이 가운데 7,300여 마리가 치료를 받고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9년 대비 43.8% 증가한 것으로 방사된 야생동물 중에는 멸종위기동물도 350여 마리에 달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유형은 어미를 잃은 경우가 25.9%로 가장 많았고 투명창, 방음벽 충돌 등이 20.1%, 교통사고가 8.7% 순이었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날씨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다음 주까지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기온도 평년 수준을 웃돌며 야외 활동하실 때는 낮과 밤의 기온차만 신경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약해지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 예상돼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31일 해넘이 계획하신 분들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특히 비와 눈이 쌓이고 얼어 빙판길이 되거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2도, 김천은 영하 5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9도, 김천은 8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5도, 의성은 영하 6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안동 7도, 의성은 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10일 넘게 이어지던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태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10도 전망됩니다. 1월 1일 새해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해맞이가 가능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평년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